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솔루션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보실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의 흐름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기도 했고요. 테슬라와 퀄컴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가 넘어간다라는 시장의 예상치들이 나오면서 증시 자체는 그래도 좀 환호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달러도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률로 마감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여전히 CPI 지표 발표와 함께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만연했었고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세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상 또 한 번의 악재에 직면하면서 25,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25,000달러 선도 겨우 유지해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시장입니다. 이더리움은 1,600달러 선 깨지면서 1,5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0.5달러 선도 깨졌습니다. 0.47달러에서 현재 거래 중이고요. 솔라나 코인도 1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마켓캡이 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시장 자체가 또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또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하나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게리 겐슬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다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더블록의 속보 하나가 간밤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인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주식과 같은 또 다른 증권과 동일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고수할 것으로 현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고수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끈질기게 이러한 사안들을 주장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업계에 따르면은 게리 겐슬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암호화폐가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연방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인 1920년대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미국 경제 역사를 놓고 봤을 때 1920년대는 엄청난 경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대 말 30년대로 넘어갈 때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뉴욕 증권시장 대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 이 연방증권법이 제정이 됐는데 게리 겐슬러는 이러한 상황들을 암호화폐에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 역시 도 대공황, 대폭락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장할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소송 결과에 관해서도 겐슬러를 통해서 물어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송 결과다라고 하면 이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 결과 또 리플과의 소송 결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겐슬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왔을 때는 그 대답을 회피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은 주장할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청문회 결과를 두고 또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이 게리 겐슬러의 이러한 스탠스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건 우리 업계에 있어서는 그리 좋은 상황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슈 한번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퍼즈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시세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걱정과 우려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퍼즈님? 네, 뭐 나누기 전에 이제 다루신 이슈가 저도 다룰까 말까 하다가 사실 안 다뤘었는데 그 상원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동안 계속 코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었기 때문에 그쵸. 그 민주당이 잡고 있는 상원도 좀 부정적인 스탠스, 그다음에 게리 겐슬러한테 오히려 좀 희름을 실어주는 약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네. 하원은 반대. 그쵸. 네. 네. 그랬는데 상원 청문회에서 만약에 여기에서도 만약에 게리 겐슬러를 조금 이제 좀 누르는 그런 네. 분위기가 연출이 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면은 이제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예 좀 바뀔 게리 수 겐슬러가 있다. 가는 방향이랑 좀 반대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네, 아무래도 그렇죠. 좀 상원은 좀 게리 겐슬러한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다룰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급하게 좀 마무리 지었었는데 네.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결국에는 말 못하고 마무리 지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현물 ETF에 대한 파급력이 훨씬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번에 불장에는 지난번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연출이 될 것이다. 고점이 네.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하이머미스크의 모델로 봤을 때도 기관 투자자가 언제 들어오는지가 중요한데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현물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를 회계적으로 조금 이제 잘 할 수 있게끔 법안 제정 혹시 아세요? 네네네. 아,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거 어쨌든 회사가 지금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불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회사가 일을 잘해도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평가 절하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갖고 있으면은 비트코인이 현재 시세로 좀 반영되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이나 혹은 뭐 기업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오기 훨씬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다음번 불장 고점에는 한 16만 달러 정도까지 간다. 기억나시죠, 이거? 네. 그런 다음에 저는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보고 있긴 한데, 그러려면 요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요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네, 요게 이제 애플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타원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가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골드 금 차트에서 이게 현물 ETF 승인 시점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비트코인에 적용하면 그대로 대고 그린 겁니다. 대고 그리면 요렇게고, 요렇게 한다라고 하면 17만 달러, 18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 네. 정리한 거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16만 달러에서 17만 달러는 거의 최소고, 그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건 한 25만 달러, 한 30만 달러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지금 역대급 긴축이에요. 긴축 그쵸, 자체가.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M2 차트를 가져갔는데, 그냥 M2가 아니고 리얼 M2라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반영시켜가지고 실제로 통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고 온 건데, 이게 1959년입니다. 여기가 1959년이고 이게 미국의 M2.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돈을 얼마나 풀고 있는지인데, 요것만 봐도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요 M2가 요렇게 줄어든 구간을 살펴보면 요때 이후로는 계속 상승만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줄어들었던 게 언제냐면 1980년대, 90년대예요. 1980년대, 90년대 맞아요. 1980년대, 90년대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M2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주식도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M2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나온 시점이 여기예요. 나온 시점이 여기. 그 비트코인 나온 시점으로 따지면 M2는 그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면 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계속 올랐나요? 그렇진 않았죠. 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요 M2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M2가 뭐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그거에 완전 반대되게끔 간다. 엄청나게 요건 영향을 아니라는 받는 건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네. 달러 인덱스랑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긴 하지만 M2랑은 사실 큰 문제는 없다. 통화량과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M2 같은 경우 제가 요 부분을 좀 확대하면 이게 이제 점 하나가 이제 월봉인데, 네. 확대하면 요렇거든요. 해서 M2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렇게 줄었어요. 줄어드는 추세가 조금 완만해졌어요. 네, 해서 그 금리 인상도 이제는
뭐 안 하거나 한 번 정도를 대부분 그쵸. 예상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기가 쉽지 않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금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로그 차트인데 이게 요 검은색 선이 장기 요 장기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튀어 올랐다가 다시 요 근처까지 왔으니까 사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이쯤이면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딱 그 타이밍에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네. 해서 만약에 요 아까 전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요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 선을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런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M2도. 그러면 이런 걸로만 따지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을 찍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뭘 목표로 할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진짜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 결과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저점 가까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진짜 최악의 경우는 저점을 살짝 갱신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16만 달러, 17만 달러 최소 많이 올라가면 25만 달러, 3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떨어질 때 뭐 해야 돼요? 담아야 돼요. 네, 사야 되는 거죠. 요게 엄청 중요해요. 단순히 떨어진다라고 겁주고 막 이러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도 못 사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더 떨어지나 보네 하고 그냥 손절. 근데 그게 최저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겁만 주는 거는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진짜 순화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계획까지 좀 제시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담아야지 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현금이 없어? 그러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조금 현금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새기고 그다음에 좀 멀리 보고 내가 목표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 할 수 있는지. 라는 걸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 짓고 그래서 제가 매매 전략을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정말 좋은 솔루션을 가져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만으로는 저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퍼즈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한 해답들까지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의 통화량과 암호화폐, 비트코인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정확한 패턴을 파악하기가 쉬운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적인 불안한 마음들을 가져가기보다는 퍼즈님께서 제시해 주신 차트 분석을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들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하나의 악재다라고 한다면 FTX발 매도 악재가 갑자기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코인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뭐 나오면서 그 해당 코인들이 또 하락하는 모습도 좀 연출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이게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악재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악재들을 좀 크게 매맞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퍼즈님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제 결론은 그냥 퍼드다입니다. 네, 완벽하게 퍼드다. 그냥 어그로꾼이었다. 요 기사를 쓴 사람이 어쨌든 트위터에서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네. 완전 어그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다뤄드리면 일단은 FTX 매도 물량이 쏟아지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FTX 때문에 어쨌든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어쨌든 FTX 요 물량 자체를 락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들지 못하게 법원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쨌든 뭐 팔든가 운용하든가 뭐 스테이킹해서 뭐 이렇게 만들던가
해서 어쨌든 요걸 어쨌든 뭐 운영하든 뭐 해야지 어쨌든 나눠줄 거 아니냐 해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를 이제 요청한다. 그래서 요게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아직. 그쵸. 네. 네. 모르는데 이게 13일 날 결정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걸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FTX가 많이 갖고 있던 물량이 솔라나였기 때문에 솔라나가 뭐 많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이슈가 나왔는데.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FTX발 매도 물량 폭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요 트위터였어요. 네. 그래서 FTX 보유 물량은 대부분 OTC 거래. OTC가 장외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거래소에다 갖다 파는 게 아니고 누가 사겠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이제 지갑으로 보내주고 뭐 따로 현금을 받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이런 식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켓 메이커를 통해 천천히 매도될 것으로 예상한다. 요게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앵커님이 네. FTX를 어쨌든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담당자로 딱 앉아 있어요. 네. 네, 만약에 그리고 이 FTX를 매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어쨌든 FTX 요 사태를 해결을 하려면 해결을 해야 돼요. 뭐 보상도 해줘야 되고 팔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피해자분들에게, 상황이에요. 투자자분들에게.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 어쨌든 돈이 최고로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던진다라고 해놓고 던집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죠. 조금 더 오르고 던질 것 근데 같아요. 당연하죠. 기다렸다가. 네. 네. 그리고 던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던질 거야라고 하면서 가격을 팍 낮춘 다음에 던지는 게 말이 안 되죠. 은밀하게 조금씩 팔거나 혹은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왔을 때 팔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게 당연한 정상인이라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사고방식 이게.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얘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마켓에 더 누가 던지겠냐. 그치. 그러니까 장외 거래로 팔거나, 그쵸. 네,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마켓 메이커가 이제 뭐 여기 그 이제 시장에 뭐 오더북을 넣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켓 메이커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이게 시장을 맞아요. 만들어주는 사람들인 건데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냥 천천히 매도할 거야.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FTX가 가지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4년 락업 물량이 걸려 있고 4년 락업 걸려 있고 그 다음에 OTC에서 이거를 매도한다 하더라도 요 4년 락업된 것까지 같이 네, 요 락업하는 기간도 함께 네, 승계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저는, OMG라고 써 있네요. 네, OMG. 저는 진짜 이게 그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낸 요 기사도 조금만 보면 알 텐데 이런 게 어쨌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퍼드에 가깝다. 퍼드에 가깝다가 아니고 제 생각엔 퍼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솔라나는 왜 떨어지냐? 엄청 떨어졌어요. 네. 라고 물어보시면 네. 자 제가 고점 대비 주요 알트코인 주요 코인들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제가 어제 기준으로 조사해봤는데 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3% 떨어졌고요.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67%. 그다음에 리플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76%예요. 76%. 네. 그리고 솔라나가 마이너스 93%. 그리고 에이다가 마이너스 92%. 많이 떨어졌네요. 그다음에 네. 도지코인이 마이너스 91%예요. 그래서 비트 이더는 마이너스 한 60에서 70 정도. 사이. 그다음에 네. 이 리플도 리플도 상황이 조금 70? 낮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90%그 언저리입니다. 해서 뭐 솔라나만 더 많이 떨어져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솔라나 뭐 에이다만 더 많이 떨어져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엔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정도를 제외하면 다 고놈이 고놈. 네,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조정을 받은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네. 뭐 솔라나만 뭐 특히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 물론 요게 제자리는 아니겠지만 다른 코인들이랑 요 밸런싱을 좀 맞추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사고 싶죠. 그렇죠. 네, 사고 싶은데 지금 사시면 안 되고 제가 비트코인 분석 추가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될까나? 그럼요. 네네네. 네. 네, 비트코인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서 어제 이렇게 조금 떨어졌어요. 네. 아시겠지만 어제 조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뭐 많이 떨어진 수준까지는 아니고 한 25,000 정도를 지켜주는 수준인데 한 이렇게 22,000, 23,000 요 정도까지 혹은 더 많이 떨어지면 2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B가 올라가고 C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33,000을 터치해야만 해당 가능성의 해당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3,000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반등하면 요 B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때 뭘 해야 되냐면 현금화를 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 이렇게 C 떨어질 거를 대비해야 되니까. 요렇게 떨어질 때 사야 되니까. 요때가 요 불장 전에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니까 요때 살 현금을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팔겠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나서 B 자리 정도에 오면 해당 부분을 생각하시고 요 자리에 오면 현금 비중을 한 40에서 50 정도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냥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패턴이 과거에 비슷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이? 언제요? 네, 해서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게 볼린저 밴드인데 요 네. 중심선이 기본 세팅은 20인데 이건 30을 바꿔놓은 겁니다. 해서 요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중심선을 뚫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급락. 그 다음에 다시 중심선 뚫으려는 시도하다가 못 뚫고 볼린저 밴드는 줄어들고 요런 상황이거든요. 요게 똑같았던 게 과거에 있었는데 보여드리면 요때입니다. 네. 해서 요때 보면은 요때도 중심선 뚫고 하락, 그 다음에 중심선 뚫으려는 노력하다가 급락,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선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고 요렇게 볼린저 밴드는 좁아지고 그래서 요때는 어땠냐면 한 번 급락을 한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요때 무슨 중국이 뭐 허용해 줄 것처럼 뭐 얘기를 좀 했었던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다라고 판정 나서 다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B 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좀 급등하는 안 그러면 지금 이후에 조금 급등하는 상황도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급등하면 하락장 끝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세력들은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매수해야지 이게 아니고 퍼지 말대로 조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봐야겠다. 왜냐면 지금 33,000 터치하면은 최소 5만 달러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면 33,000 터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수해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조금 반등했을 때 제 생각엔 한 2만 뭐 한 9천에서 3만 달러까지는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반등한다라고 치면은 일부 현금화하는 걸 좀 고려하셔라.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지금 현금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네. 많이 늘리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왔을 때 요때 좀 팔았거든요. 요때. 그때. 네. 그리고 38,800 요때도 많이 팔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놨으니까 이런 걸 좀 따라서 제가 현금 확보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네, 비트코인 시나리오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2만 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성급하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러한 솔루션보다 퍼즈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33,000달러 선을 터치하면 그 위로에 상방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방향성을 체크하고 물량을 담아도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약간 바라보는 시점으로 일단은 관망을 좀 해야 될까요, 퍼즈님? 네, 시장을?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걸 뭘 하려고 하시면 좀 그러니까 어렵고 뭔가를 이제 취하기가.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오를 것 같은 알트코인을 샀다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그쵸. 그냥 반등하면 판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 거의 100% 가까이 된다. 그러면 많다. 한 6개월 정도 보고 분할로 매수하시면 적어도 손해 보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금 비중이 네. 많으신 분들께서는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오늘은 또 시장에 관한 퍼드성 뉴스에 관한 분석들도 함께 해드렸고요. 또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에 관한 좋은 솔루션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